다음은 2020년도 농업정책 보좌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농촌 기반 마련의 구문 노력한 결과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 800억 원 달성, 로컬푸드 운동 주민 생활 혁신 사례 선정, 또 지역발전 투자 협약 시범 사업의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과 농업을 연계한 스마트 농정의 틀을 구축하고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소확행 사업을 확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2단계 로컬 푸드 운동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5월에 준공하는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시범 가동 운영한 후에 9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공공급식 체계를 관리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추진한 공공급식 시범 사업의 경험을 살리고 로컬푸드 식재료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369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 단계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는 등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청과 협력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 군부대와 국책 연구기관에도 식재료를 공급하고 제주도와 로컬푸드 상생 협력을 추진하는 등 지역 농산물 공급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 3호점 직매장 관련해서 그동안 입지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당초 예정지인 세롬동 74번지 일원에 직매장과 연계한 생활 밀착형 복합시설로 건립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3억 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으며 3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정도 수준입니다. 이번에 건립한 직매장은 주차장을 빼고 이렇게 직매장 위주로 건립을 하게 됩니다. 오는 4월부터 찾아오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 1천억을 돌파하는 9월쯤을 예상하는데 맞춰서 전국 단위의 로컬푸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종시표 도농 상생 모델을 널리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부권 로컬푸드 농가를 위한 수거 집화장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나눔 싱싱 냉장고를 운영하는 등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에 과일 간식을 공급하고 생애 주기별 건강 레시피를 개발하는 한편 바른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시민 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싱싱문화관 안에 소셜 다이언 공간을 마련해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도농교류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참여하게 하여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신도심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도시농업 공동체를 3개를 육성을 하고 치유농업 아카데미 등 도시농업 전문 교육과 고운동의 도시탁파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촌 테마 도더리 파크를 6월에 착공하는 등 6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양봉 체험장과 학생 승마 체험 등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믿고 찾아올 수 있는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 농산물의 생산을 전체 농산물의 25%까지 확대를 하고 2025년까지는 50%까지 늘려서 세종형 푸드플랜과 연계해서 안전 먹거리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경축순환 농업 기반을 마련을 하고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발맞춰서 가축군 퇴비의 농경지 환원을 위한 퇴비 유통 전문 조직 1개소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등의
대비해서 선제적인 방역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을 활용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촘촘한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4차 산업 스마트 농업 등 미래 농업의 근거에 대한 새로운 농정틀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지원하던 농업 보조금을 한눈에 체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서 세종형 스마트 농정관리 시스템을 상반기까지 구축해 농림축산보전 관련 부서와 읍면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보조금의 중복, 누락, 편중 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시 농업정보 DB를 구축해 미래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성장을 고려해서 생산 중심의 농업 정책 조직을 농촌형에서 도농 복합형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변모시켜 도시형 모델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정혁신 TF팀을 이달 중에 구성해서 월 1회 이상 총괄 보고회를 열고 농업인,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농정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여 미래 농정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실시하는 공익형 직불제의 안착을 위해서 농업인 설명회 등을 여는 한편 지역 농업인의 수건사업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세종지소 세종사무소가 3월로 개소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농업 보조금 신청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마을 농업 행정 도우미를 도입을 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확행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정책 보좌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도농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맞춤형 농정을 펼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이 기자님. 시티즌 연구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전국 몇 개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세종시에서 그 농민수당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규모, 농민수당의 규모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데 혹시 세종시가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농민수당 내지는 농가수당 규모와 형태 그리고 언제쯤부터 만약에 하게 되면 할 것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민수당은 군 단위 농업 시군 단위에서 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경영안정직불금이라고 해서 쌀 농사 짓는 농가에 대해서 1헥타당 40만 원씩 현재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수당에 가름하는 그런 수당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농업인들도 그렇게 대부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작년 12월 말에 쌀소득 보전 이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공익형 직불제가 이제 올해 5월부터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이 되면 그동안에 이제 소농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지 못했던 소농들이 일정 규모 정액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것도 농민수당의 한 일환으로 저희는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는 별도로 농민수당을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홍 기자님. 예. 네, 아시아뉴스 공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게 기후 환경 변화 때문에 그런지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들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구제역 또 AI 이거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왔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더 동물에 대한 그 방역 좀 철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건 환경 쪽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경기도나 강원도, 경기도 파주, 연천, 화천 이쪽에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바이러스 감염 멧돼지가 지금 엄청나게 발견되고 있고 또 폐사체로 검사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그 멧돼지 포획 그 풍경에서 하고 있죠 지금? 네, 예. 예. 몇 마리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지금 그 방역은 지금 어떻게 혹시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소홀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그런데 방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멧돼지 포획이 제가 알기로는 한 460여 마리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몰라. 1년, 그게 지금 작년 10월 중순부터 지금 기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지금 저 영상회의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치가 한 465마리 정도 포획을 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저희 이제 농업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축 전염병 예방하는 것을 더 강화해서 이렇게 오히려 좀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예방하는 거점 소독 시설 2개소 하고 충강농원에 이제 이 초소 이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이걸 좀 강화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농업 쪽에서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최 기자님. 네, 대전 인터내셔널 최대일 기자인데요. 우리 식량장터 누적 매출액이 800억이라고 하셨어요. 800억 달성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축산하고 농산물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하고요. 지금 농산물이 뭐 좋다고 지금 싱싱장터를 이용하면서 좋다는 풍평도 많지만 또 일각에서는 농산물이 품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또 가격 면에서도 조금 비싸지 않나 이런 면도 제기되고 있어요. 혹시 지금 대형마트에서 파는 농산물하고 혹시 가격 비교하신 게 있는지, 가격 선정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한 35%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산물이 잘 팔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근 이마트라든가 유통업체들하고 가격 비교, 도매시장하고 가격 비교 측면에서 보면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류 품목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격을 생산 농가가 자기 가격을 자기가 매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는 이 도매 시장의 어떤 경락 가격이나 인근 할인 매장의 가격 이런 데하고 좀 견주어서 권고는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단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자가 자기의 어떤 농산물의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로 1,000원에 이렇게 가격을 뭐 1,000원에 이렇게 팔아라, 뭐 1,000원거리 팔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 좀 권유를 하고 권고를 하고 이렇게는 좀 있고요. 그리고 품질 면에서는 좀 저희가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신선 농산물의 경우는 신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인근의 매장보다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신선 채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저희가 이렇게 매장에 내놓았다가 안 팔리면 거두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장점도 있지만 품질 면에서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면 이거는 출하 생산자 연합회 측하고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공동으로 개선할
그런 노력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로컬푸드에 납품을 한다고 치면은 그 물건이 안 팔리면 농민들이 회수해가는 거 구조잖아요. 예, 특히 복숭아 같이 저장이 안 되는 거는 농민이 납품을 했다가 도로 가져갈 때는 그 물건을 못 써요. 그럼 농민은 손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양을 조절한다든가 판매량을 어떻게 조절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오히려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납품을 기피한다고 그러면 로컬푸드의 당초의 목적하고 좀 위배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한 2가지 정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농가들이 자기가 내놓고 팔릴 거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이 감으로 다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팔릴 정도의 양을 이렇게 출하하는 뭐 이런 것을 좀 농가들이 스스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너무 과잉으로 이거 입고가 되면 그런 권장을 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회수한 농산물을 좀 이렇게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데에 공동으로 나눔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행자부에 그 사업권을 하나 따서 싱싱 냉장고인가요? 싱싱 냉장고를 이렇게 두어서 거기다가 회수할 농산물을 농업인들이 나는 회수를 안 해가고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나눠서 먹겠다 하면 그 냉장고에 보관을 해 놓으면 그거를 어떤 저 지역에 무슨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그 차상위 계층 이런 데에 이제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것까지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자님 얘기. 세종방송 이병기입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수산물 직매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제주도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조를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일전에 그 완도나 충남 쪽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미 한 3년 전에 충남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인적 교류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교류도 하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주도도 포함이 돼서 충남도 포함이 돼서 논의를 하신 건지, 제주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드립니다. 로컬푸드 매장에 우리 세종시는 수산물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산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화로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반건조했다거나 이렇게 완제품 이런 형태의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우리 관내 충남 권역에 수협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직매장 내에 이런 반건조나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매장을 좀 설치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우리 해수부에서 어떤 지원하는 사업을 좀 저게 따다가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제주도하고 하는 것은 상생 협약입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나는 농산물, 쌀, 복숭아, 딸기 이런 농산물들을 제주도에다 팔고, 제주도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이 세종시에 없는 감귤이라든가 옥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팔 수 있게끔 서로 윈윈 전략으로 우리도 갖다 팔고 거기서도 받아주고 이런 시스템을 이제 제주도하고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반건조나 그 가공식품인 거지, 그냥 보통 일반 나와 있는 꽁치, 갈치에서 이렇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자, 저 시간이 많이 있는데 한 번만 더 받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 기자님. 조 기자 아니에요? CNB뉴스 최종입니다. 이 축산농가 관련해 가지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 우리 노덕제 고자관실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느냐면은 냄새를 최소화하고 환경이 좋은 축산농가를 시범 운영한다고 이렇게 그때 약속을 하셨는데 작년에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그게 운영되고 있다면 그 지역이 어딘지, 또 하나는 농가들에 대한 어떤 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만약에 됐으면 그 내역을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악취 제거는 주로 이제 우리 대지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농식품부에 이 공모사업을 해서 광역 악취
개선 사업을 이게 따왔어요. 한 11억 정도.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돼지 농가들이 한 17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주로 하면은 이 액비 순환 시스템 이런 것들도 갖추게 되고, 그래서 올해의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돼지 농가 중에 상당 부분이 여기 참여하기 때문에 악취는 좀 많이 개선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 개선 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범농가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게? 올해 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 사업이죠? 예, 17 농가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네, 그런 네. 말씀이시죠?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총장님의 공중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수석 넘어가겠습니다.